부모님들 고민거리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생각해보면 이런 이야기 없나? 아, 우리 아들은, 우리 애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이런 멘트 없나? 아, 많이, 그게 대부분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방법을 바꿔야 돼요. 학원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묻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일단 먼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 수는 없다. 아, 그런가? 아니, 맞잖아. 뭐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 그 말은 몇 가지로 분석은 해볼 수 있겠지. 첫 번째, 문제는 A에서 나오는데, 자기는 B를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일단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겠지. 두 번째, 그리고 맨날 비교질만 해. 비교지? 그리고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사회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열심이라는 말에 함정이 들어가 있다. 과연 열심히 했냐? 그 말에 열심의 함정이. 척도가 어디냐? 기준이 저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말 열심히 했다면 그 멘트 자체를 칠 수가 없어. 왜냐면은 맞잖아. 똑같이 열심히 했다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사람마다 가진 그 극대치라는 것도 당연히 다를 수 있잖아. 그렇겠지? 맞잖아. 똑같이 가르치는 똑같은 리액션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오든 간에 받아들여. 만족한다고. 아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미련이 없어. 그리고 또 그러면 다음을 기약하거나 본인의 문제점을 솔루션을 본인이 찾을 수가 있어. 아, 그래, 그렇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미련 남고 후회가 되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열심히 했는 거는 우리 애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엄마 나는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최선을 다했다고 다 대통령이 되진 않잖아. 뭐 그렇지. 그러니까 그 1등의 자리는 한 명한테 주어지는 거야. 극소수잖아. 그게 콘크리트층인데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 7, 80점대까지는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근데 80에서 90점대까지는 노력에다가 약간의 재능도 필요로 해. 그리고 마지막 90에서 100은 이거 노력, 재능, 그리고 마지막 운. 왜냐면 그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할 수는 없거든. 1번 찍을까 2번 찍을까 고민했는데 2번 찍었는데 맞아. 그러니까 요 점수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근데 그 멘트 치는 거는 한 50 밑에 아이들이거든. 단타 벼락치기 바짝하고 성적이 안 나온다. 그리고 자는 열심히 안 하는데 성적이 잘 나와요. 이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늘상 비교?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남 볼 시간에 지 거 하면 된다고. 근데 남 거 보니까 자기가 자꾸 부족함밖에 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자꾸 부족하다 느끼니까 자꾸 자괴감에 빠지는 거고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거거든. 그래. 그렇겠네. 그러니까 내가 보통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네가 5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진짜 다 풀어서 50을 맞췄어. 와, 그런 게. 아니, 그럴 수 있어. 만약에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하면. 그렇다면 다음을 기약할 수 있거든. 근데 네 말 맞다나 찍어서 50을 맞췄다 치자. 그러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어. 그러면 걔는 무조건 뭐만 따라야 되겠노? 요 운만 기대해야 되거든. 너무 불확실하잖아. 그런데 그러면 또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자네 맨날 자고 맨날 찍는데 50은 넘어요. 그럼 가는 자리를 깔아야지. 그리고 50점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찍어서 맞추든 풀어서 맞추든 크게 내가 공부로 인해 갖고 뭔가의 결과물을 얻겠다는 욕심은 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성과물을 내겠다고 하는 거는 한
80에서 90, 90에서 요 정도 사이 정도. 그러니까 상위권, 극상위권 아니더라도 중상 상위권 정도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점수대가 진짜 제일 애매하다. 애매하다고? 응. 어떻게? 문제는 없거든. 근데 점수가 안 나오거든. 그게 제일 안타깝다. 그러니까 얘가 질문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네요. 그거 진정한 진정한 구간이 점수대. 진정한 점수대. 이 90에서 점수대는 아니고 노력을 안 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요때. 그래. 근데 요 점수대를 가지고 만약에 엄마나 학생이 그 멘트를 친다고 하면 얘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아이거든. 거기에 약간의 솔루션이나 좀 거기 그런 그러니까 거 그러면 보통 이렇게 시험지 같은 거를 보잖아. 그러면 진짜 좀 뭐랄까 너무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라서 시험 칠 때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리 멘탈인 아이들. 그러면은 멘탈 정립이 필요로 하겠지. 그러면 그런 아이들한테는 우리 애가 뭐가 필요하겠노?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해. 그런 아이들한테는 괜찮아라는 말을 해줘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100% 중에 99%를 맞췄는데 1% 때문에 틀렸다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 맞았는데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다. 채점하는 사람 보고 이걸 그러니까 진짜 나는 나 맞다 해주고 싶은데 근데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이원 목적 분류표라는 게 있어서 요까지 맞으면 몇 점 주고 요까지 몇 점 주면 몇 점 주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 구간을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라도 미스가 가게 되면 점수를 못 줘. 그게 학교 내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제를 그러니까 본인이 찾는 것도 찾는 거지만 그날 그러니까 90 이상 맞는 애들은 본인들의 그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걔들은 이제 멘탈이 중요한 거지. 그래,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면 부모도 말은 뭐 하는데 속 타고. 그러니까 그 멘트 처음에 질문에는 멘트가 몇 점대냐에 따라서 그 솔루션이 달라진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 점수대가 한 70에서 80이야. 그러면 얘들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얘들한테 필요한 거는 자 네가 어디서 틀렸는지 찾아봐.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자기가 풀고 있으면 그렇지. 자기 왜냐면은 풀었잖아. 50 미친 애들은 풀었다기보다는 찍었다는 게 맞는 거고. 미안해. 그러면 50점부터 하면 50점 뭘 해야 되는? 50점 이제 열심히 해야지. 그냥 50점인 애들은 묻지도 따지도 말고 지금부터 일단 열심히 해. 일단 지금부터 시작이자. 스타트다. 뭐 그러니까 니는 지금 점수를 논할 때가 아니고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지. 말대로 지 말대로 하면 열심히 했다며. 그러면 너의 열심히는 열심히가 아니었어. 맞잖아. 너의 열심히는 열심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방법을 바꿔보자라고 접근해야지. 잔인하게 생각했을 적에 그 말이 맞지. 기준이 있는데 자기 기준하고 이거의 기준하고 다르다고 해서 자기가 열심히 했다 하는 그렇지. 말이. 그러니까 그 50 미친 애는 정말 뭐 숙제를 덜 한다던가 아니면은 기본기? 기본기가 부족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10개 풀어서 5개, 6개, 7개 틀릴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차라리 그런 아이들은 답지를 보고 답지가 어떻게 풀었는지 보면서 보고 베껴 적는 연습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요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70점에서 80점인 아이들은 나름대로는 자기도 쌤 이번에 좀 풀었는데요. 요런 느낌이거든. 근데 틀렸잖아? 그러면 보통 이때는 산수 실수가 많단 말이야. 연산, 네가 말하는 연산.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예요. 이게 아니고 그날따라 1 더하기 1이 4가 보인 거야. 아니면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착각한 거지. 뭐에 시해갖고 2라고 적었는데 답지 보니까 답지에는 3이라고 적은 거네. 근데 지금 그 멘트는 약간 90에서 100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면 70에서 80 아이들은 연산 자체를 그냥 순간적으로 못 찾는 경우들이 있거든. 실력이 조금 그러니까 매끄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본인의 문제점을 자꾸 자기가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자, 네가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봐. 이게 제일 중요한 멘트거든. 그래야지 틀린 걸 자기가 찾고. 그러면 그런 실수들을 자꾸 내가 좀 안 하려고 노력이라는 걸 자꾸 할 거잖아. 그게 일명 약간의 엄밀히 따지면 주입식 교육이 되는 거지. 주입식으로 자꾸 집어넣는 거지. 인풋을 자꾸 하는 거지.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렇다 해서 계속 이렇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찾게끔 해야 된다고.
아, 누가 찾아줘서 이거 여기서 틀렸다 이러면은 내게 안 왜냐면 되니까. 그 얘기를 흘려버릴 경우가 많거든. 요 점수 때 아이들은. 그래서 놓쳤네. 그거 끝이네. 근데 그래- 제가 이제 어, 찾아보면 어. 이게 그래서 저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70점대, 80점대 아이들도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80점, 90점인 애들은 어느 정도 재능도 있고 못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 90점 그러니까 나오면 이게 이제 약간의 어떤 아이들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엄마 난 요 정도 하면 됐어. 요런 마인드를 아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 90점이면 뭐 나쁜 건 아니지.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니니까 기대치는 높은데, 나의 기대치가 높은 거지. 그러니까 90점, 80점, 90점 받는 애가 본인이 못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을 거거든. 그렇겠지. 그런데 정작 까보면은 80점, 90점 가지고는 갈만한데, 그럼 만약에 대학을 예를 들거나, 레테를 치거나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데는 잘 못 가거든. 그러니까 아쉽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생기는 거지. 조금 요 점수대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요때 이제 하나님이 내한테 재능을 줬다면, 너한테 필요한 건 성실. 하나님이 너에게 엉덩이 힘을 줬다면 너에게 필요한 건 재능. 재능 왜 만드는? 그럼 재능을 만드는 방법은 만약에 중학생이다. 그러면 재능을 만드는 방법은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좀 늦어. 항상 늦어. 어쩔 수가 없어. 시간이 얼마 안 기다려지니. 그러니까 자꾸 재수 삼수를 하는데 만약에 중학생이야. 중학생이면 얘한테 그냥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를 오늘 하루에 한 개만 풀어도 된다고. 근데 고3 꾸준히? 꾸준히보다는 그냥 하루에 한 문제를 본인이 처음에는 해결 못 할 거거든. 그러면은 강의를 듣던 선생님한테 끊임없는 질문을 해서 한 문제 푸는데 1시간이 걸려도 된다고. 그때는 재능이 없는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멘트가 있다. 질문 어떻게 하느냐? 알 때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80점인데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모르겠어요거든. 근데 요 80에서 90 맞는 아이들은 내가 그랬잖아.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방법은,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여기서부터가 안 돼요. 그렇게 해야 처음에는 100%라도, 나중 되면 80%, 70%로 그게 주는 거지. 그러면서 내 걸로 소화를 시키는 거야. 무조건 어떤 문제가 나오면 모르겠다. 별표 치면은 알려는 줄 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학생 게 아니고 선생님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인강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인강 보고 그게 이제 눈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그게 손으로 못 적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요 중위권, 중상위권 있는 애들은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 아닐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 칠판에 푸는 거 보면 대충 이해가 가거든. 근데 착각하는 거지. 내가 내 거라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수학과 손으로 쓰는 수학이 다르다는 거지. 자, 이제 제일 그렇지. 궁금한. 이게 나도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제일 안타까운 현실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 그러니까 고등 가면 또 늦단 말이야. 그래도 이제 중등 되면은, 그러니까 얘들은 멘탈 정립이 굉장히 중요해. 멘탈. 그러니까 그러니까 멘탈 정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점수가 나쁘지 않은데,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올 뿐이니까 굉장히 멘탈이 약하거든. 그래서 멘탈 연습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괜찮다가 아니고 네가 하고 있는 게 맞지만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같이 공유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미안한데 어떤 거를? 만약 예를 들면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그 얘들은 티키타카가 가능하거든. 그래 너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풀었네? 그럼 네 게 맞아. 그럼 네 게 맞는데 이건 어떨까?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는 게 필요하다고. 왜냐면 얘네들이 지식이 딸리는 애들이 아니니까. 얘들은 개념이나 이런 게 모질란 게 아니니까 뭐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 거거든. 그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 거라서 얘들한테는 굉장히 끊임없이 칭찬과 이런 것도 중요하면서 그러면서 괜찮아. 그런데 괜찮아가 아닐 수 있지 않겠니? 라면서 이렇게 그런데 접근을 해준 거예요. 얘들은 좀 두려움도 많거든. 부모가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 아니면? 근데 부모가 그렇게 해주지 못하니까 선생님을 찾겠지. 근데 부모님도 그렇게 해줘도 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보통 이 점수대인 애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못 쳤다고 해서 애들이 50점을 맞지는 않거든.
그렇지. 그거는 조금, 다른 50점을 이야기지. 맞지는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한 번씩 미끄러질 때, 그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과정이고, 그 수많은 시험 중에 네가 한번 실수한 거다. 근데 그게 실수인지 실력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게 필요해라는 멘트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래 괜찮아. 근데 진짜 괜찮은 거 아니거든. 애도 안 괜찮고 엄마도 안 괜찮을 수 있거든. 그래. 그러니까 그런 멘트들보다는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까? 피드백?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피드백은 어느 점수대든 간에 다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나 고득점인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괜찮아. 할 수 있는 게 뭘까 있을까? 그럼 얘들은 받아들여. 얘네들은 정말 한두 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맞아. 50점이야. 2개 틀리든 4개 틀리든 그렇지. 다 의미 없는데 얘네들은 한 개 맞고 틀리고로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층이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요런 아이들 성향들은 엄마가 어렸을 때 파악을 했었을 거거든. 내 아이가 똑똑하긴 한데, 있었을 거란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엄마 배 째고 나면서 구구단 외우는 아무도 없다 했잖아. 그런 아이들은 차라리 좀. 지가 알아서 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자꾸 조금 뭐랄까 해야 되노. 연습을 좀 많이 시키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경시대회나 이런 데들 자꾸 나가보면서 이런 점수대도 있지만 니한테 강점이 되는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역시 저변 확대가 될 수 있거든. 나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고착화될까봐. 근데 그것 또한 그 시점이 왔을 적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 근데 설사 그게 고착화된다 하더라도 얘가 말 그대로 열심히 하고 누군가가 인정을 해줬다고 하면 그냥 그게 운명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두고 공부로 성공하는 건 아니야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맞잖아. 진짜 그거 한 문제 때문에 내가 그래 서울대가 그래. 니는 가고 나는 못 그렇지. 갔다 할 수 그렇지만 있으니까. 인생이 끝이 아니잖아. 대학이 끝도 아니고 고등학교 끝도 아니고 다 끝이 없잖아. 우리도 아직까지도 ING인데 죽을 때까지 뭔가를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어느 한 가지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 실패가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 노력이 어디 가진 않을 거니까. 그렇지. 공부가 아니더라도 딴 걸로도 그만큼의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엄마도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고착화될 수 있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그러면 방향을 좀 바꿔야지. 만약에 내 아이가 그런 아이였어? 그러니까 방향을 좀 틀어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는 1번, 2번, 3번, 4번 문제 같은 걸 막 풀 때, 예를 들어서 정말 얘는 능력치는 킬러도 풀 수 있고 다 되는데 자꾸 어줍지 않은 실수를 해. 그러면 걔는 쉽게 말하면은 그런 정확도에서 조금 미끄러지는 거니까 대학을 선정을 할 때 수능을 안 보는 카이스트나 포공을 가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엄마가 틀어주면 된다고. 거기는 만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약간 전략적인 그렇지. 거네. 그러니까 전략과 진정 전략과 그렇지. 선택과 집중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발견할 때 고등학교 가서 발견하면 너무 늦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거북할 수도 있는데 그 선택과 집중을 50점 할 필요는 없네. 그런 셈.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50점은 무조건 집중을 하는 거지. 선택이 아니고 열심이라는 게 확 들어가는 거고. 근데 고득점인 아이들은 굉장히 아이나 엄마도 항상 두려워하거든. 그 전교 1등한테 물어보면 넌 전교 1등에서 좋겠다 하는 건 다른 애들이 얘기하는 거지. 정작 본인한테 물어보면 다음에 1등 못할까봐 두려워요라고 얘기해. 그렇다 그래. 맞잖아. 다음에 또 1등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얘가 1등을 못 하잖아. 기본값인데. 그래, 얘가 1등을 못 하잖아. 그럼 그건 이상한 거야. 왜? 뭔 일 있어? 그럼 야는 괜찮아. 전교 2등 했는데. 왜 요즘 그런 거야. 왜? 엄마가 힘들게 해?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걸 무서워하면 안 돼. 엄마든 아이든. 그러니까 자꾸 매도 먼저 맞는 게 옛말 그런 거 한 개도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고 자꾸 한번 해보자. 근데 요런 구간의 애들이 그러면 부모들하고 이야기도 좀 원활하고 되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공부는 그러니까 잘하는데 담 쌓고 살 수도 있잖아. 아니 그걸 그러니까 담 쌓고 그러니까 그런 게 케바케라고. 담 쌓고 살면은 엄마하고 대화를 안 해. 그러면 대화를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엄마가 대줘야 되겠지. 아니면은 나를 그리고 만약에
얘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자기 동굴에서 자기가 헤쳐나올 수 있는 아이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기다려줘야지. 근데 내일 모레 수능 치는데 기다려줄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조금씩 보라고 그런 맥락에서 미리 좀 뭐든 하고 많이 하고 그래야지 시행착오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했잖아.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푼다고 해서 가가 시험 문제로 미적을 치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거쳤을 적에 얘가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를 미리 엄마가 감지를 하고 그 학년 됐을 적에 좀 탄탄하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그래야지 접근을 하나씩 해야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야.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책도 읽어라 뭐 이렇게 다른 걸로 소스를 내미는 거지. 그러니까 점수대별로 고민해야 되는 게 다른데 근데 보통들은 어떻게 하노? 천편일률적인 잣대에 맞춰서 그렇지. 자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책 읽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누척하잖아. 전교 꼴찌하고 앉아있는데 책만 읽어서는 안 된다고. 가는 진 구구단 외워야 된다고. 책 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숙제하고. 그렇지. 점수대별로 그리고 아이 성향별로 솔루션이 다 다른데 그걸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대놓고 엄마가 접근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 아이가 발전이 없는 거야.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이 빠르고 쉽게 정답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좀 근데 세상에 그런 건 없어. 정보가 좀 많이 널리잖아. 그래, 그 에디슨도 10,000번의 실패를 거듭해갖고 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10,000번 동안에 만약에 9,999번 하다가 실패했으면 결국 에디슨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때 필요한 게 시간일 수 있다고. 아무 때나 시간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점수대별로 전략을 세워주는 게 엄마가 조금 케어가 가능한 아이일수록 좀 필요한 거지.